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도심에 복합 문화쇼핑 시설을 건립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광주 임동 옛 전남방직 일신방직 부지인데요. 현대백화점그룹은 새로운 개념의 미래형 복합몰을 세우겠다며 광주시와 협상 준비를 공식화했습니다. 먼저 조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백화점그룹이 구상 중인 복합 쇼핑몰의 가칭은 더현대 광주입니다. 1년 전 서울 여의도에 문을 연 뒤 단숨에 명소로 떠오른 더현대 서울과 비슷한 컨셉의 문화 복합몰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백화점과는 달리 쇼핑과 여가, 휴식과 오락 등이 접목되는 새로운 형태의 공간을 광주에 선보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여기에 현대백화점 그룹은 현재 일대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부동산 개발 기업과 함께 특급 호텔과 영화관, 역사문화공원과 야구인의 거리 등을 추가로 조성해 일대를 테마파크형 복합 쇼핑 타운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현대 광주가 오픈하게 되면 광주를 비롯해 호남권 그리고 중부권 전역에서 방문객들을 유치해 지역 발전에 견인하고 2만 2천 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복합 쇼핑몰이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지역의 이슈로 떠오른 이후 특정 기업이 추진 의사를 공식화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다른 유통기업인 신세계와 롯데 측도 복합 쇼핑몰 사업에 의지를 보이며 물밑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15년 신세계그룹이 광주시와 협약까지 맺고 광천동 일대에 특급 호텔이 포함된 복합 쇼핑몰 건립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인근 상인과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 등에 밀려 끝내 무산됐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이처럼 현대백화점그룹이 복합 쇼핑몰 건립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복합 문화쇼핑 시설이 들어서기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또 풀어야 할 숙제는 무엇인지 송정근 기자가 자세히 따져봤습니다. 약 30만 제곱미터 크기인 전남방직 일신방직 공장부지. 현재는 일반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대상 토지를 개발하려면 광주시와 협의가 전제돼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협상 대상지로 지정된 이후 부동산 개발업체인 휴먼스 홀딩스 측은 이르면 이달 안에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제안서가 접수되는 대로 조정협의회를 구성해 본 협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일반 공업지역을 주거와 상업용도로 변경해 줄 경우 부동산 개발업체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는 만큼 개발이익 환수 등 특혜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조건이 전제돼야 합니다. 광주시는 상업 문화 융복합 시설과 신개념 도서관 건립 등을 통해 공공기업 폭을 넓히고 전략적 중심 상업지역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점을 개발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협상 조정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저희가 의지를 설정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많이 저희가 저희 시가 요구한 사항도 있을 것이고 우리 시의 정책 사항도 그때 같이 반영할 것. 일제강점기 수탈의 아픔과 산업시기 여공들의 애환이 서린 곳이라는 점에서 화력발전소 등 14개 건물은 원형 또는 일부 보존하는 결정도 반영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체는 광주시가 제시한 조건을 제안서에 반영하고 있다며 광주시와의 협상을 충실히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협상 결과가 확정되면 도시계획심의와 건축물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빠르면 2025년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의 중소상인들은 개발업체와 광주시의 협상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현대백화점 측이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제조업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30대 젊은 노동자가 압착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공장 측은 노동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전자제품 제조 공장. 400톤 가량의 무거운 압착기계 4대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이 공장의 생산 라인에서 근무하는 정모 씨는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설비의 이물질을 제거하려다 기계에 상반신이 끼는 사고를 당해 숨졌습니다. 협력업체 소속 외국인 노동자가 정모 씨를 보지 못한 채 멈춰있던 기계를 작동해 발생한 겁니다. 이물질 제거가 안으로 들어갔는데 자
했는데 이제 전체 스위치가 없대요. 스위치를 눌러버리니까. 공장 측은 설비를 재가동시킨 노동자의 실수라며 안전 규정은 잘 지켜졌다고 해명합니다. 저희 쪽은 안전적이에요. 거기는 애초에 설비를 만지면 안 돼요. 설비는 저희 정지는 만져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하지만 작업장에는 안전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조차 없습니다. MBC가 확보한 사업장 내부 영상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실수로 작동 버튼을 누른 기동 장치인데 잠금이나 보안 기능 없이 누구나 누를 수 있게 무방비 상태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르면 이 장치에는 잠금이 돼 있어야 하고 조작은 설비 작동 책임자만 할 수 있는데 이런 규정이 지켜지지 않다 보니 협력업체 소속인데다 전자부품을 차에 싣는 작업을 담당했던 노동자가 감독자 없이 손쉽게 가동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안전정비 설비를 하는 당사자가 열쇠를 갖고 들어가서 다른 외부인들이 그 스위치를 누를 수 없는 조건이 돼야 되는데 경찰도 장치 잠금 등 사업장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노동청과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공장은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이른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상민 장관이 지역경찰청 가운데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이 장관은 우려를 불식시키면서도 강행 의지를 밝혔는데요. 현장의 반발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중훈 기자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광주경찰청을 찾아 광주 전남북 지역 경찰을 만났습니다. 이른바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일선 경찰의 반발을 누그러뜨린다는 행보인데 서울 마포구 홍익지구대와 세종 남부경찰서에 이어 지역경찰청으로는 첫 방문입니다. 이 장관은 경찰관들을 만나 우선 진화에 나섰습니다. 신설될 20명 규모 업무 조직이 새로운 통제 수단이 될 것이란 우려가 기우라며 이번 개선 방안은 청와대가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지휘 감독했던 것을 공식 절차에 따라 행사하고자 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현재 추진되는 개선안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의 논쟁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나중엔 결국은 소모적인 논쟁이었다고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장관의 방문에도 경찰의 반발은 되레 커졌습니다. 광주와 전남북 경찰청 직장협의회는 비공개 토론회를 마치자마자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국 신설이 시대에 역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의 집단 행동을 정치적이라 규정한 장관의 태도에 분노한다며 소통을 가장한 일방적 행보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결국은 어떤 형태든 간에 그 인사를 장악한다는 것은 모두를 장악한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고 내일은 전남경찰이 경찰청 앞에서 업무 조직 신설에 반대해 삭발식 등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요즘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도로 한쪽에 설치된 교통 단속 부스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카메라 없이 비어있는 경우도 많고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왕복 8차선 도로입니다. 도로 한쪽에 교통 단속 박스가 눈에 띕니다. 그런데 박스 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었다는 듯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또 다른 이동식 교통 단속 부스도 마찬가지. 이곳 역시 박스 안에 카메라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단속이 어려워지자 지난 2020년부터 경찰은 이동식 교통 단속 부스를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도 되지 않은 데다 카메라가 없는 교통 단속 부스가 오히려 급정거 등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운전자들은 불만을 쏟아냅니다. 너무나 여기 이동 박스를 남발해가지고 이게 아주 체계가 너무나 엉망이에요, 엉망. 시민으로서는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불편하죠, 우리들은. 물론 교통단속 부스가 차량 속도를 줄이고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늘어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어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약간 비어있는
부수 부분도 사실은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이거는 제발 그 자리에서만이라도 제발 좀 속도는 감속해 주십시오. 이런 내면의 시그널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교통단속 부스 효용성 논란이 확대되자 경찰은 슬그머니 개수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비어있는 부스 개수를 줄여 이동식 카메라 단속을 보다 강화하겠다며 112개였던 부스를 절반 이상 줄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주장과 달리 여전히 카메라 없는 교통단속 부스는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방치돼 있는 교통단속의 표지판 역시 경찰의 허술한 관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백 개의 교통단속 부스를 설치하고 다시 숫자를 슬그머니 줄이는 등 경찰의 우왕좌왕 교통정책은 운전자들의 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201동 철거에 앞서 잔해물 제거 시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광주 서구청은 오늘 오후부터 철거 작업자를 투입해 붕괴된 201동의 벽체 부분을 절단했고 내일부터는 다이아몬드로 장착된 와이어로 기둥 제거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 중순까지 잔해물 제거 작업이 마무리되면 올 하반기쯤 201동을 포함한 8개 동의 전면 철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용섭 전 광주시장이 민선 8기 들어 논란이 되고 있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지연과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이 전 시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 오는 2025년까지 1단계 개통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었다며 개통 시기 지연을 의도적으로 숨긴 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2호선 3단계 사업이 불확실하다고 발표하는 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선 8기 광주시 인수위원장인 김준하 교수는 지난달 29일 민선 7기에서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지연을 알고도 숨겼고 2호선 3단계 사업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빛 원전 3호기를 재가동할 때 합의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은 채 4호기가 재가동 절차에 들어간다는 광주 MBC의 보도와 관련해 광주 전남 환경단체가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핵없는 세상 광주 전남행동은 성명을 내고 재작년 한빛 3호기를 재가동할 때 4호기 상부돔 경납 철판 조사 등 7가지를 약속했지만 대부분 지켜지지 않은 채 재가동 절차를 밟고 있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한빛 4호기 구조 건전성 평가와 한빛 3, 4호기 공극 발생 원인 조사 결과는 내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제160차 회의 보고 안건에 상정됐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 신기술과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인 스위트 2022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오는 8일까지 이어지는 전시회는 30개 나라에서 250개 업체가 참여해 탄소 중립을 실현할 각종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또 한국전력과 에너지밸리 기업들로 구성된 한국전력 동반 성장관이 설치됐고 참가 기업들에게는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해외 진출을 도울 예정입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이 광주시에 북동 재개발 사업을 재심의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광주시가 민선 8기 시작을 일주일 앞둔 시점인 지난 6월 24일 경관위원회를 열고 북동 재개발 사업을 졸속으로 조건부 의결했다고 설명하며 해당 경관위는 국토부의 경관심의 운영 지침을 위배한 채 강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동 재개발 사업은 앞서 지적받은 사항들을 여전히 충족시키지 않은 상태였다며 광주의 원도심 경관을 시민들이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강기정 시장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겐 사죄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이 중국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위령비를 일본 현지에 설치한 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일본 나가사키현 나가사키 공원에 설치된 일중 우호 평화부전의 비는 군함도 해저터널을 운영한 미쓰비시 머티리얼이 낸 돈으로 설치됐으며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화해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겐 사죄하지 않고 대법원 판결도 불복하는 등 중국의 경우와 대비되는 일본 기업의 태도에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올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광주시가 폭염 특별대책을 마련해 재산과 인명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